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내용은요, 이게 좀 특별합니다. 보통 성공하려면 더 크게 외치고 막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바로 고요함, 그리고 정돈됨. 이게 어떻게 부와 사람, 또 좋은 흐름까지 끌어당기는지에 대한 이병철 회장의 통찰입니다. 아, 이병철 회장. 네. 왜 어떤 사람은 보면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술술 풀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계속 제자리일까요? 이 자료들 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시끄럽고 또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고요함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경험담이 단순히 조용히 있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죠. 내면의 상태, 또 내 주변 환경을 아주 섬세하게 정돈하는 그런 행동.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나 신뢰 같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아, 정돈. 오늘 그 가르침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듣고 계신 당신의 삶, 또 일에도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지혜를 같이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부터가 벌써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돈과 재물은 고요하고 정돈된 곳을 좋아한다. 네, 이병철 회장이 젊었을 때 아무리 막 열심히 뛰고 소리 질러 봐야 내 마음만 텅 비면 풍경은 그대로더라. 이걸 깨달았다고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에요. 자료에 보면 그 오래된 찻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네네. 봤어요. 간판도 없이 외진 골목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 주인의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아주 고요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고. 기둥 하나 뭐 걸린 글씨 하나에도 정성이 보이고 신기하게도 그 공간에 들어간 손님들마저 그냥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아, 분위기에 압도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 회장은 바로 이런 공간에 사람하고 돈이 자연스럽게 모인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신의 공장 운영 경험도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직원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다그쳐도 변화가 없다가 어느 날 문득 그 공장 작업대를 정리하고 또 전화벨 3번 울리기 전에 조용히 받고 이런 정돈을 시작하니까 흐름이 바뀌었다고요. 네. 근데 그 정돈이라는 게 그냥 뭐랄까 물리적인 청결함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도는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 정리,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뭐 시간 관리, 업무 방식, 또 사람 대하는 태도까지 다 아우르는 거예요. 훨씬 넓은 개념이죠. 아, 포괄적이네요. 네. 이 회장 경험처럼 작업 환경이 딱 정돈되니까 직원들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일 처리 방식도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결국 생산성, 신뢰도 이게 다 높아졌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없죠. 근데 잘 정돈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신뢰를 보내게 되는 거죠. 돈은 결국 그 신뢰를 따라 흐른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마치 그 스님 말씀처럼요. 신은 고요하고 청명한 곳에만 머문다는. 네네. 바로 그 비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 막 요란하게 남 탓하거나 막 더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 내 주변의 정돈 상태를 한번 보라는 거네요. 공간부터 마음, 일 처리 방식까지 전부요. 바로 그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일이 좀 막혀 있다면 더 시끄럽게 움직일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당신 책상 위, 당신 생각, 또 당신의 하루 일과 이런 것들을 차분히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작은 정돈의 습관. 네. 이런 작은 습관이 예상치 못한 큰 흐름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이 가르침의 핵심인 거죠. 이렇게 주변을 정돈하는 외적인 노력과 함께 이병철 회장은 또 내면의 진실한 마음, 이것도 부와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맞아요. 첫 번째 가르침이 환경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한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 이게 그냥 착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는 진실한 사람을 잘난 척하지 않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하면 바로 사과하고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 사람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경청하는 태도? 네. 이 회장이 실제로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말이 번지르르 하거나 머리가 막 비상하게 빠른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런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 마음을 얻고 결국 신뢰를 받아서 일을 성공시키는 그런 유형이었다고 해요. 아, 그 젊은 직원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 이야기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았는데 시키는 일은 딱 정확히 하고 잘못하면 바로 사과하고 또 배우려는 자세가 남달랐던 직원. 그 직원한테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겼더니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결을 물었더니 선배들 하는 거 보고 그냥 고분고분 따라했다. 뭐 이런 식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회장은 그 직원의 성공 비결이 바로 그 진실된 태도에 있었다고 본 거죠. 아, 태도. 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따르려는 그 마음. 그게 주변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도움과 지지를 끌어냈고 그게 결국 창의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진실함이 사람 사이에 아주 강력한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곧 이 사람한테 맡기면 안심이다. 이런 평판, 그러니까 가장 귀한 자본이 된다는 거죠. 화려한 말이나 능력보다 그 사람 자체가 힘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존재 자체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좀 진실함을 잃고 머리만 굴리고 제멋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일이 꼬이고 관계도 틀어졌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고백도 있죠. 결국 돈과 사람은 진실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온다. 이런 깨달음. 근데 현실에서는 좀 진실하면 이용당하거나 약점으로 생각될 때도 있지 않나요? 물론 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료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진실함은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네. 진심으로 배우고 사과하고 또 경청하는 태도.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엔 깊은 신뢰를 쌓게 만들고 이게 지속 가능한 성공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혹시 지금 당신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외부 요인 탓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고요. 네.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어쩌면 꼬였던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인 거죠. 진실함에는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도 포함될 텐데요. 이게 세 번째 가르침. 그러니까 불운을 대하는 태도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살면서 운이 너무 없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병철 회장은 이때가 바로 신이 나를 잠시 멈추게 하는 순간,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순간이라고 봤다는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젊은 시절에 사업이 정말 극도로 부진했던 경험을 예로 들어요. 거래는 끊기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뭘 해도 안 팔리고 그런 상황이었죠. 네. 처음에는 당연히 외부 탓만 했죠. 고객이 까다롭네, 경기가 나쁘네, 시기가 안 좋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하고 자기 주변의 정돈 상태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걸요. 아, 여기서 또 정돈이 나오네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외부 탓 그만하고 공장 내부 도구를 정돈하고 작업 환경 깨끗이 하고 또 고객들한테 더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조금씩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불운하다고 느낄 때야말로 불평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과 주변 환경을 더 세심하게 정돈하면서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이런 깨달음인 거죠. 이게 막연한 미신 같은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실질적인 지혜라고 강조해요. 마치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미리 깨끗하게 닦아놓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 주문 없을수록 공장 더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다른 공장 사장님 얘기도 있었잖아요. 같은 맥락이군요. 그렇습니다. 운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마치 맑은 물이 깨끗한 곳으로 흘러가듯이 준비되고 정돈된 상태에 깃든다는 믿음인 거예요. 아, 따라서 지금 당신이 스스로 좀 운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건 어쩌면 모든 걸 점검하고 정돈해라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발밑 공간, 책상 위, 그리고 좀 복잡한 마음속부터 차분히 정리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돈된 상태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감을 줘서 결국 돈, 사람, 그리고 운이라고 부르는 좋은 흐름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불운했던 게 아니라 단지 정돈되지 않았을 뿐이다. 생각의 전환이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돈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네 번째 가르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큰 투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쉬는 것조차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말이죠. 맞아요. 이병철 회장 자신도 잘못 쓸 때는 쉬는 걸 엄청 두려워했다고 고백해요. 뒤처질까봐 스케줄을 막 빈틈없이 채웠는데 그럴수록 몸과 마음, 심지어 영혼까지 메말라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아, 번아웃 같은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약속을 취소하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을 가졌대요. 처음엔 되게 불안했는데 점차 그 고요함 속에서 평소에는 떠올릴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내게 진짜 소중한 것은 뭐지? 이런 근본적인 물음들이죠. 아, 바쁠 때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질문들이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쉬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핵심은 여백입니다. 여백. 사람 마음에도 빈 공간, 즉 여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 심지어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조차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루 중 잠시라도 모든 걸 멈추고 편안히 쉬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거나 의식적으로 하지 않을 일을 정하는 습관, 이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 하지 않을 일을 정하는 것. 네, 이건 그냥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라 내면과 조용히 마주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방향을 다시 잡는 능동적인 멈춤인 거죠. 듣고 보니 저도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 오히려 잠깐 멍하니 창밖 볼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백의 힘이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유 있고 신뢰받는 사람들 보면요.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딱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네, 그쵸. 바로 그 경청의 여백이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 편안함을 줘서 마음을 열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 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이 여백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더 나은 판단력, 창의성, 그리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져다주는 아주 귀한 투자라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돌보는 시간이니까요. 네, 바로 그거죠. 내면의 여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근데 이 내면 상태가 구체적인 행동 방식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다섯 번째 가르침, 움직임 대신 정돈을 택하라. 는 말이 바로 이 지점을 다루는 것 같아요. 네, 행동하기 전에 나를 정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좀, 네, 그 교토의 도자기장인 이야기가 아주 상징적이죠. 네, 그 얘기. 오래된 뒷골목에서 조용히 공방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도자기를 몇 개만 만들 뿐 별다른 홍보나 판매 활동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세계적인 호텔이나 미술관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 비결을 물었더니 장인이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은 움직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돈의 문제입니다. 정돈의 문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장인은 매일 자기가 머무는 공방,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그 과정에 임하는 자기 마음, 이걸 정성껏 정돈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설명했어요. 아, 즉, 내가 막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나를 알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 자신과 내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 그 고요하고 안정된 기운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신뢰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와, 이 말에 이병철 회장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그 행동보다 행동의 바탕이 되는 상태, 즉 정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정돈도 단순히 물리적인 정리 그 이상이겠군요. 마음가짐이나 시간 사용 방식, 사람 대하는 태도까지 전부. 그렇습니다. 이 회장 스스로도 사업 초기에 바쁠수록 오히려 아침 시간을 좀 차분하게 보내면서 그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는 데 힘썼더니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더 안정적으로 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너무 조급하게 너무 많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춰서서 정돈부터 시작해보라는 제안입니다. 네. 행동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정돈하고 말하기 전에 마음의 태도를 먼저 정리하는 것. 이 내적인 준비가 역설적으로 외부에 더 단단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나를 정돈하는 힘이 외두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은 6번째 가르침인 신뢰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이거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말을 잘해야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침묵의 힘을 강조하네요. 네, 이건 역시 이병철 회장의 아주 생생한 경험담에서 나와요. 새로운 제품 소개하려고 지역의 유력 사업가 김민재 사장을 찾아갔을 때 일화인데요. 네네. 아무리 열심히 제품 장점을 설명해도 상대방은 그냥 팔짱 낀 채 별 반응을 안 보였고 결국 그날은 아무 약속도 못 받고 돌아왔다고 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네, 며칠 뒤에 그 김민재 사장이 예고도 없이 공장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듣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우와. 이병철 회장은 자기가 막 쏟아냈던 그 많은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던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상대방이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신뢰를 형성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일방적인 설명보다 설명하는 사람의 태도, 눈빛, 그리고 그 설명 사이사이의 침묵, 그게 더 큰 설득력을 가졌던 거죠.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네요. 우리는 대화하다가 침묵이 흐르면 괜히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막 말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어색해하죠. 근데 오히려 그 침묵이 신뢰를 쌓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니. 그렇죠. 큰 목소리나 현란한 말씀씨는 때로 상대를 압도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열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반면에 고요함 속에서 상대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바로 막 반박하거나 답하기보다 잠시 생각할 여백을 두는 그런 신중한 침묵은 그 자체로 무게감과 진정성을 전달하거든요. 네. 상대방한테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존중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침묵을 두려워 말고 대화 중에 의도적으로 듣는 침묵, 생각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합니다. 비단 비즈니스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랑 대화할 때도 바로바로 내 의견 말하기보다 잠시 멈춰서 경청하고 기다려주는 침묵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말없이 전달되는 눈빛, 정돈된 태도, 진심 어린 경청의 자세, 이게 때로는 100마리 말보다 더 강력한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당신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용기를 내서 말하지 않음의 힘을 한번 시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저 진심으로 경청하고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가르침입니다. 재물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 이걸 재물과 직접 연결짓는 게 좀 독특하게 느껴져요? 네. 이병철 회장은 사람, 돈, 운, 이게 신기할 정도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고 확신했어요. 화려한 홍보나 뛰어난 언변 같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결국 시대의 흐름은 진실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편애한다. 이런 거죠. 과거 사업이 망해서 직원들 월급 줄 돈조차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겪었던 경험이 이걸 또 뒷받침합니다. 그 10년 전에 떠났던 젊은 주방장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다는 그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던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돌이켜보니까 10년 전에 태풍이 엄청 심하게 불던 날 집에 가기 어려워하는 그 주방장에게 자기 집 한편에 잠시 머물 곳하고 이불을 내어주었던 아주 작은 배려가 있었다고 해요. 와, 당시에는 정말 사소하게 여겼던 그 친절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결국 자신을 구원해 준 셈이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여기서 말하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거창한 희생이나 선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배려의 총합이죠. 예를 들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상대를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빌린 물건은 원래 상태보다 더 깨끗하게 돌려주는 것. 상대방이 바빠 보일 때는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는 것. 또 남 험담하는 자리에는 슬쩍 빠지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에요. 정말 일상적인 것들이네요. 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형성하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평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60년간 나사 공장 운영하신 박수진 여사님 사례도 있었죠. 네네, 그 사례도 이걸 잘 보여주죠. 간판도 없고
전화 주문도 거의 안 받았는데 오직 입소문만으로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평생 동안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약속한 납기일 철저히 지키고 핑계 안 대고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소박하고 신뢰감 있는 삶을 묵묵히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녀의 삶 자체가 최고의 광고였던 셈입니다. 이병철 회장 비서관이었던 이대한 씨 말처럼 폐를 끼치지 않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재물은 결국 이런 진실함과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살펴본 7가지 가르침은 모두 고요함, 정돈됨, 진실함, 배려, 이 키워드로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성공과 부를 끌어당기는 힘이 막 시끄러운 외침이나 끊임없는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평정과 타인에 대한 조용한 존중에 있을 수 있다니 참 역설적인 지혜네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릴 그런 개념적인 조언이 아니에요. 당장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지만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입니다. 네, 잠시 멈춰서 심호흡하기, 주변 정리정돈하기, 진심으로 감사함 표현하기, 때로는 침묵하며 기다려주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하게 행동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꾸준히 쌓여서 당신을 지지하는 단단한 실로의 토대를 만들고 결국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다 줄 겁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회장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오늘 이 탐구를 함께한 당신께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조용히 정돈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대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